소주 한 잔만큼 기울어진 백수들의 삐딱한 토크 16.9도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16.9도의 시선 7화 지금 시작했습니다. 오늘 또 함께하는 패널들 인사해 주시죠. 자, 몬디씨. 네, 안녕하세요. 오몬디입니다. 도꼬씨. 네, 반갑습니다. 독고선입니다. 빠노형. 네, 안녕하세요. 빠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하고 일주 만에 뵙는 거죠, 우리? 네. 영상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도 16.9도의 시선 유튜브와 팟빵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16.9도의 시선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들어오실 수 있고요. 거기 들어오시면은 저희 녹음실에서 저희가 직접 녹음하고 있는 실황 영상들 볼 수 있으니까 제발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회수 좀 나왔으면 좋겠어 이제. 그래서 어쨌든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린다. 이런 안내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후후. 자, 이번 주는 근데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시작했는데 이번 주 그냥 바로 주제로 그냥 바로 들어가는 네. 걸로 하죠. 네. 그렇죠. 네. 좀 초반에 늘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재미없대요 사람들이. 맞아, 사람 재미없대. 아, TMI 잘렸습니다. 궁금하지 않다고. 그렇죠. 왜냐면 우리도 사실 궁금하진 않았으니까. 맞아. 억지로 한 거였으니까. 네. 어쨌든 이번 주 우리 또 재밌는 주제 준비했죠. 네. 네. 우리 이것도 되게 우리가 초창기에 회의할 때부터 이거 한번 해야 맞아요. 된다 이야기했었던 처음부터 그런 나왔던 주제. 그런 그쵸. 주제였어요. 야매 씨의 적극적인 그쵸. 저의 적극적인 약간 그 의견이. 혼자서 2시간도 떠들 수 있다고. 저 지금 많이 압축해왔어 할 얘기들. 좀 아쉽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냐?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네. 물론 이제 장래희망 이런 것도 좋지만은 이번 주에는 잠잘 때 네. 꾸는 꿈, 꾸는 이 꿈. 미지의 세계, 그렇죠. 그리고 무의식의 세계로 네. 한번 들어가 보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궁금해. 하겠습니다. 네. 네. 다들 근데 꿈 자주 꾸시나요? 왜냐면 사람마다 꿈을 진짜 안 꾸는 사람도 있고 많이 맞아요. 꾸는 사람도 있죠. 맞아요. 저는 꿈 자주 꾸는 편은 아닌데 최근에 꿈을 꿨거든요. 한 3일 전에. 근데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왜요? 쓰레기 같은 꿈이었나요? 쓰레기 같은 꿈이라기보다 어땠냐면 제가 집에 시몬키를 키우고 있거든요. 시몬키를 키워요? 네, 시몬키를 네. 키운다고 말해야 되나? 해마 조그만 미니 해마 같은 새우 거 같은 거, 새우. 미니 새우. 어.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딱 자고 일어났는데 그 시몬키 수조가 엄청 커져 있는 거예요. 엄청 커져 있고 시몬키도 막 랍스터만 해져 있어. 그 조회 영역인가 그 웹툰처럼 그런 것처럼 생선들 커지는 것처럼. 그리고 막 내가 넣어놓지도 않은 이상한 도마뱀 같은 게 막 수조 바닥을 기어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뭐지 이거 신기하네 이래가지고 그냥 밥을 주고 있었어요. 네. 밥을 주고 있는데 수조 안에 강아지 한 마리가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설마 살아있는 죽은 채로? 안 움직여. 죽었네.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서 내가 황급히 건져가지고 이렇게 인공호흡을 했어요. 이렇게 막. 이거 입도 하고 CPR. CPR CPR 야, 하고 이거 배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래 했어. 하니까 얘가 낑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네. 내 무릎에 안기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빠. 어떤 미친 새끼가 이 강아지를 여기 넣어놨지? 약간 이 생각이 드는. 우리 집에 나밖에 없을 텐데 아마. 그러네. 본인이 넣은 거. 아침에 딱 깨고 나서 기분이 너무 더러웠어요. 그 너무 조그만한 진짜 손바닥에 들어오는 요만한 애기였는데 걔가 막 그 물살에 막 휩쓸려 다니고 있었던 게 되게 생생했거든요. 아침부터 기분이 너무 더러웠어요. 그래서 한 3일 전인가 그랬는데. 개꿈이네요. 그러니까 네. 진짜 개꿈이네요. 개꿈이었습니다. 해석해보고 싶다. 다른 꿈 보통 다들 많이 꾸세요. 도코 씨 말고 몬디 씨나 바노 씨는? 저는 머리가 좀 폐쇄적이거나 시스템 제도 안에 좀 있을 때 꿈을 좀 덜 꾸게 됐던 것 같아요. 머릿속이 갇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학교 다닐 때나 네, 회사 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 군대 있을 때. 그럴 땐 꿈을 오히려 안 꾼다. 네. 독특하고 오히려 좀 자유로운 지금이 더 많이 꾸는 것 같아요. 어릴 때보다. 군대 있을 때 야한 꿈 안 꿨어요? 꿨죠. 그쵸. 말해도 되나? 말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나중에 19금 버전에서. 얼마나 야한 얘기를 하려고. 저는 꿈을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깊게 자면은 꿈을 안 꾸고 얕게 자면 꿈을 꾼다. 맞아. 그런 게 비슷하게 저도 적용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피곤할 때 좀 잠을 깊게 못 잘 때는 꿈을 좀 꾸는 것 같고요. 그쵸. 네. 맞아요. 피곤하면 꿈 많이 꿔요. 맞아요. 그리고 술 먹고 자면은 좀 꿈을 많이 꾸는 것 같아요. 술 먹고 자면? 진짜? 네. 나 술 먹고 자면 저도. 나는 전 딥슬립에 빠지는 저도 것 같아요. 딥슬립에 네. 빠져가지고 저는 그 딥슬립인 것 같은데도 뭔가 깊게 자는 게 깊게 못 자는 아닌가 거야. 싶은 느낌으로 꿈을 좀 자주 꾸고요. 그리고 신기하다. 오히려 그냥
하루 종일 자는 뭐 어떤 휴일이나 이럴 때는 꿈을 잘 안 꾸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야매 씨는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저도 약간 잠을 깊게 못 자는 건지 아니면 제가 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꿈을 되게 많이 꿔요. 약간 평상시에 좀 잡생각이 많은 편인데 뭐좀 이상한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한 아니 그런 이상한 거 말고 이제 흥미롭고 네. 약간 아, 흥미롭죠. 발전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상상을 한다. 네, 근데 네. 그런 것들이 꿈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생각했던 것들이 꿈을 통해서 그런 거 아니고 이제 평상시에 그냥 막 가짜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꿈에도 나타날 때가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이거 나중에 이따 좀만 이따 한번 이야기 네. 해드릴게요. 네. 또 나중에 연결되는 지점이 있으니까. 근데 좀 걱정거리가 있으면 비슷하게 꿈에서 나오지 않아요? 저는 좀 그 여자친구랑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러면은 꿈에서 항상 싸우거든요. 그런 게 좀 있어요. 뭔가 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꿈에 좀 투영이 된다 그래나 그런 게 좀 있어요. 저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그냥 꿈을 꾸면은 그 최근에 좀 관계적으로 중요한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뭐 싸웠다던가 누구랑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꿈에 그 사람이 자주 나와요. 저는. 맞아요. 그 아니면 그때 저도 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그 유독 막 일주간에 자주 만나는 애들이 있으면은 꿈에 자주 나오고 막 이런 느낌. 맞아요. 저도 되게 이건 꿈인데 좀 특이했던 경험인데 네. 남자라면 이제 의무 복무를 하고 나면 네. 아주 강렬한 기억을 남는 게 군대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 정말 인생에 어떤 한 획 족적을 남겼다 싶은 기억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제대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한 3, 4년 있다가 군대 꿈을 꿨는데 다들 꾸죠 이제 예비역들은. 아 다시 가는? 재입대하는 꿈. 그니까 네. 재입대하는 꿈. 아니 재입대였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제대했는데 다시 간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되게 신기했던 게 이 비슷한 케이스가 예전에 어떤 예능에서 박중훈 배우 네, 아시죠? 네네. 그 사람이 군대 꿈을 꿨는데 그 사람 3년 얼마가 했는데 그거를 꿈에서 하루 만에 다 기간을 압축해가지고 보냈대요. 꿈 안에서 와. 3년 가량을. 하루 만에. 응. 힘들었겠다. 근데 저도 비슷하게. 꿈 안에서 한 며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와. 그래갖고 지금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약간 대서사 같은 와. 네, 그냥 하루를 보낸 거예요. 하루 종일 군대 안에 있다가 그 순간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완전 네, 그냥 상황이 아니라 와. 와 어떻게 하다가 그 꿈 깼을 때가 잠깐만 나 예비군 갔다 왔는데 이거 아니잖아. 그래서 탁 깨게 되더라고요. 그 꿈에서 이제 자각하고 깼네. 꿈을 깨닫고 이 꿈이구나 이러고 깬 거예요. 꿈이다 이러고 깼네. 이 말이 안 되는데 나 예비군 갔다 왔는데 해서 탁 깨더라고요. 꿈 그러면은 약간 그 군 생활했을 때랑 빠노 씨가 군 생활했을 때랑 네. 같은 배경? 네. 완전히 똑같고 네. 선임들 후임들 다 똑같은 상황. 네. 그런 거 흔치 않은데. 예초병 특임대.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 이거 신기하긴 하다. 왜냐면 저는 군대 꿈 가끔 꾸는데 대신 군대에 있는 그 사람들 있잖아 구성원들이 지금 나랑 친한 사람들로 바뀌어서 나와. 군대 꿈을 꾸면. 어째 나랑 군대 생활 안 했는데 군대 있어. 내 선임이야 막. 그거 약간 이런 판타지. 경우들 있어요. 맞아. 야매 이병. 지금 선임 앞에서 지금 군대 있나? 저 빠노 씨 오늘 꿈에 나올 것 같은데. 진짜 비슷하게 저도 군대 꿈을 한 번 꿨어요. 제가 그 옛날 전편에서 얘기했다시피 군대에 대한 기억이 좀 좋은 편이어가지고 되게 좋으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군대 한번 다시 가고 싶다 이런 이 이야기를 한다고? 야, 막 이런 진짜 개꿀을 빨았구나. 장난을 막 치고 그랬었는데 이게 꿈에서 돌아가도 상병 병장을 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딱 눈을 그러니까 꿈에서 딱 눈을 떴는데 조교가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순간에 딱 훈련병 트라우마로 남은 게 근데 딱 그 꿈 꾸니까 군대 다시 가는 건 그쵸. 아닌 것 같다. 아무리 꿀을 빨았어도 군대 다시 하는 건 아니다. 특히 훈련소는 좀 아닌 것 같다. 훈련소 확실히 아니지. 네. 상병장 때가 좋았지. 네, 그죠. 몸서리 쳐서. 그 인셉션 영화에 보면 네. 꿈이 여러 깊이가 있잖아요. 네. 1단계, 2단계, 3단계. 맞아요. 꿈속의 꿈. 꿈속의 꿈으로 갈수록 시간이 배로 느리게 가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 현실에서 1초가 막 4단계, 5단계 가면 막 하루가 되기도 맞아요. 하고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게 아니었을까? 제가 경험했던 게. 아까 그 꿈, 군대 꿈. 하루 만에 압축 경험. 네. 근데 진짜 꿈이라는 게 이렇게 뭔가 딱 과학적으로 막 설명된 게 없으니까 이게 뭐인 것 같다, 맞아요. 아직도 이런 막 의견은 많지만 명료하게 그 풀이가 안 된 그죠. 꿈이란. 맞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저는 이제 꿈 중에 되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꿈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야기하면은 사람들 어떻게 들을지 모르는데 왜냐면 이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야기해보는 이야기인데 네. 그냥 꿈 내용이에요. 되게 대단한 건 아니야. 들으면 뭐야 싶을 수도 있어.
제 꿈 뭐였냐면은 꿈 배경은 일단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한 시대예요. 네. 재밌다 재밌다. 그래서 내가 이제 좀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생존자들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네. 제가 지구 마지막 생존자 무리에 이렇게 속해 있어요. 네. 마지막 피난처에 숨었어. 네. 근데 좀비들의 공격이 막 점점 거세져요. 근데 보통 좀비 영화 보면은 좀비들이 자기만의 컨셉이 있잖아요. 네. 뭐 워킹 데드를 보면은 좀비들이 빠르다던가 뛰어다니고. 네. 뛰어다니다던가 아니면은 뭐 킹덤 이런 거는 추우면은 이렇게 막 오그라든다거나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제 꿈속 좀비는 컨셉이 진화였어. 아. 그래서 애들이 점점 더 영리해지고 어. 심지어 이게 애들이 막 이렇게 좀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신체 능력도 좋아지고 심지어 나는 전설이다. 나 보면 그 얘기를 아, 해. 그래요? 네. 어. 나는 나중에, 전설이다 같이. 예.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애들이 커뮤니케이션까지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피난처에 숨었는데 우리가 네. 아무리 막 방어막을 치고 막 함정을 놓고 이래도 좀비들이 너무 영리하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이 그걸 다 파괴하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생존자가 점점 줍니다. 그래서 저 막 최후에 막 5인 막 이렇게 남은 오. 상황이에요. 절체절명의 상황이야. 그래서 막 이렇게 아마 제 기억엔 아마 자동차 같은 거를 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막 탈출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꿈에서 제가 1인칭 시점이었는데 네. 갑자기 3인칭 시점으로 딱 바뀌더니 카메라가 저 위로 쭉 올라가요. 맞아요. 그런 하늘 경우 위로 많아요. 쭉 예. 올라가면서 되게 높은 곳에서 땅바닥을 이렇게 조망하는 네. 그런 딱 씬이 나오면서 갑자기 제가 깨달음을 딱 얻어요. 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상에 남은 사람들 중에 인간은 극소수고 네. 좀비가 다수다. 네.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이 좀비들이 인간만큼이나 지금 영리해졌잖아요. 네. 심지어 커뮤니케이션도 해. 네. 네. 근데 신체 능력도 더 좋아 인간보다 네. 더 네. 빨라. 네. 그리고 심지어 애들이 이제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나중에 운전까지 할 수 있는 거야. 네. 그리고 애들이 이제 제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라본다 했잖아요. 네. 보니까 애들이 거기에 이제 무리를 지어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 순간에 갑자기 제가 딱 깨달음을 이때 얻어요. 그렇다면 내가 굳이 소수인 인간으로 살 필요가 있나? 네. 나도 그냥 좀비가 좀비가 되겠다. 되겠다. 이거 되게 상징적이지 않나요? 근데 그게 그 나는 전설이다랑 그냥 맥락이 거의 비슷해. 예. 거의 똑같아요. 아 그래요? 영화 같은 경우에 영화는 그렇게 안 끝났는데 원작 소설에서 이제 그게 레전드라는 단어를 전설로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서 레전드라는 뜻이 약간 뭐라 그래야지? 설화나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회 구성원이랑 다른 어떤 독특한 존재. 그러니까 이레귤라. 그러니까 좀비가 디폴트가 되고 인간이 그 어떤 설화 속의 존재처럼 된 사회 얘기거든요. 그게 그 나는 전설이다가 원작이요. 네, 원작 소설이 그거랑 똑같은 똑같은 상황인 거죠. 저 약간 충격이네. 왜냐면 제가 나중에 이거 표절이네. 아니, 내가 지금 제가 꿈에 꿈꾸는 책을 읽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긴 봤어요. 근데 이거 진짜 고등학교 때 꾼 거예요. 그때 안 봤을 거야. 나는 이거 나중에 내가 영화 하려고 시나리오 쓰려고 준비하고 진짜? 있었는데 표절이에요, 표절. 책이 나와버렸네. 늦었다. 네. 이거 좀 충격 받았어요. 저 지금 최초 공개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저는 이런 걱정을 한 거죠. 누가 이거 듣고 내 거 지금 아이디 훔쳐서 편집 어떡하냐 했는데 이미 유명합니다. 그럼 빨리 넘어갑시다. 앞에 K자 붙이면 표절이야. K 나는 K 전설이다. 나는 K 전설이다. 그래서 뭐 오몬디 씨는 뭐 재밌는 거 꿈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저는 그렇게 빠누 형님이나 저 야매 씨처럼 서사가 긴 꿈을 꿔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단타로. 단타 중에서도 보통 꿈 다 까먹잖아요. 네, 그쵸, 네. 그쵸. 그 와중에 어릴 적에 꿨는데 아직까지 트라우마처럼 남아가지고 약간 공포증 같은 거랑 연결되는 꿈이 있었거든요. 악몽인데 좀 안 무서울 수 있어요. 네. 근데 어렸을 때 꾼 거니까. 네, 어렸을 때 꾼 거니까 좀 묘사를 해보자면 딱 저희 집에 새벽이었어요. 때는 새벽이었고 그리고 TV에는 뭐 잘 모르겠지만 트로트 아마 송대관이 나왔을 거예요. 송대관이 나오고 있는 사실 꿈이랑은 아무 상관 없는 얘기입니다. 디테일 넣기. 배경 설명. 불은 다 꺼져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방에 혼자 이렇게 있는데 새벽인데 안방에서 TV 소리가 또 나요. 그래가지고 그걸 거실 TV도 켜져 있는데 안방에 이제 엄마 있는 방에 이제 TV 소리가 나가지고 거길 들어갔어요. 제가 갔더니 동생이랑 불은 다 꺼져 있고 동생이랑 저희 엄마랑 같이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 시간까지 왜 TV를 보고 있냐? 호야 넌 뭐해 했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무섭다. 좀 무서워. 진짜 섬뜩하지. 평소랑 좀 다른 분위기에 조금 겁을 먹고 몇 마디 계속 던졌는데
이제 답이 없으니까 이거 뭔가 우리 엄마하고 내 동생이 아니다 와. 이 생각을 딱 나 소름 갑자기 뭐 무서운 이야기로 바뀌었어. 소름 쫙 돋았어. 네. 남양 특집. 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그래 장난치지 마. 호야 왜 그래. 제 동생 이름이 호야인데 몇 살 때였죠? 그게 아마 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일 거예요. 아주 옛날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왜 그래 하면서 막 다급하게 불렀는데 미동도 없는 사람들이 둘이서 아무 얘기도 없이 천천히 저를 뒤를 돌아보는데 와 무서워. 눈에 약간 지금 왜곡됐을 수 있는데 약간 흰자인지 아무튼 그 검은 자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뭔가 무섭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동생이 막 달려오더니 저를 딱 잡아요. 근데 동생이 저학년이니까 제 동생은 당연히 유치원생이었고 당연히 힘이 안 세야 되는데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엄마가 옛날에 면도칼 중에 이제 면도날 이제 바버샵에서 쓰는 것 중에 약간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뭔지 알아. 네, 되게 날카로운 게 있어요. 그게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항상 무서워했고 그런 그 칼을 갑자기 엄마가 들더니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저를 베는데 그 베는 부위가 너무 소름 돋는 게 뭐 팔이나 이런 그걸 베는 게 아니라 제 아킬레스건을 뱄어요. 와. 그래서 소름 개도다. 네. 그 꿈에서 이제 딱 깼을 때 막 숨 막 차고 막 헉헉 거리는데 막 그 순간 엄마가 왜 그래 하는데 그 엄마도 무서워 보이고 진짜 엄마가 아무튼 그 꿈을 꾼 다음에 그 날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날 엄마한테 버려달라 그러고 해서 집에 그날 그 면도날 있던 거 하나 버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그 칼을 잘 못 들어요. 그때 그 꿈 한 번에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이게 포비아는 아닌데 이게 칼질을 잘 못해요. 그 베이는 거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하니까. 선당공포 이런 거. 와 진짜 무섭다. 그래서 잠깐만. 네. 오늘 같이 잘 살아. 나 무서워. 무섭다. 갑자기 공포 이야기를? 나 29살. 근데 진짜 악몽 앵간한 건 다 까먹는데 이거는 진짜 잊혀지지가 않을 정도로 좀 저한테 무서웠던. 근데 이게 진짜 저도 비슷한 꿈은 아니라 그게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라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 꿈속 대상이. 네. 근데 저는 혼자 딱 서울 처음 딱 혼자 올라왔을 때 하숙집에서 혼자 살았거든요. 옥탑방이고 뭐 방범 이런 게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냥 옥상에 올라와서 문을 열면은 방문이 열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잠을 자는데 이제 꿈속이었죠. 꿈속인데 그거 알죠? 꿈속인데 자기 전이랑 똑같은 거. 그 꿈속의 상황이 자기 전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꿈인지도 몰라. 그냥 내가 새벽에 깬 줄 알았어.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퍽 들어오는 거예요. 남자가 문을 그냥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그때 이제 저희 삼촌이 저 대학교 갔다고 노트북을 사주셨었는데 그 한 달밖에 안 됐었는데 그거를 그냥 챙기더니 나가는 거야. 진짜? 응.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잠에서 이제 깼으니까 비몽사몽하니까 기어가서 막 바지가랑을 잡았죠. 바지가랑을 잡고 막 근데 옥탑방이 2개였어가지고 옆방에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막 불렀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막 계속 불렀어. 그 바지가랑을 잡고. 근데 이상하게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막 싸우고 이렇게 하면은 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힘 안 주먹 느리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힘이 도저히 안 들어가는 거야. 안 일어나지는 거야. 맞아. 그러고 이제 그 사람이 딱 방문 딱 나가면서 꿈에서 딱 깼거든요. 근데 그 배경이랑 똑같아. 그 빛 어슴풀에 들어오는 빛이랑 너무 소름이 진짜 오소소소 돋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일어나서 노트북 잘 있나 확인하고 원래 방문 안 잠그고 자는데 그날 이제 방문 꼭 잠그고 자고 막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부터 저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 진짜 섬뜩한 꿈이다. 그 일어났을 때도 그 바지가랑이 잡고 있었다 했잖아요. 침대에서 잡고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문 앞에서 잡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 앞까지 제가 끌려가 있었죠. 그러면은 눈 떴을 때도 설마 문 앞이었어요? 거긴 아니었어. 양념 쳤어야지. 그거 진짜 무서운 건데. 그건 아니었어. 아쉽네요. 자기 잠들기 전까지 우리 보이스톡 하다. 저 빠노 씨가 무서운 얘기 못 듣는다고 했던 것 같아. 공포 영화도 못 보거든요. 이거 대본은 없는 얘기지만 그거 궁금해요. 그 악몽 꾸다가 순간 깼어요. 그럼 다시 자면은 다시 그 악몽의 연장이 될 때 있잖아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래요? 일단 저는 악몽을 잘 안 꿔. 저도. 그래요? 저는 그거랑은 좀 다른데 똑같은 악몽을 계속 꾼 적은 있어요. 내용이 안 변하는 그러니까 별게 아닌데
그냥 뭐 내용도 별거 없거든요. 내용도 그냥 그 일본의 미인도라 그래야 되나? 그거 아시죠? 얼굴 새하얗고 눈썹 짧고 그런 얼굴이 뭔지 알 것 같아. 가면이에요. 아. 네. 가면이 하늘을 날아다녀요. 혹시 무서운데? 근데 가면이 사람 머리 위로 가면이 싹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사라져 그냥. 먼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뿅 하고 사라져요. 와 이거 야. 약간 공포 영화 같다. 만화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 나오는 괴물 같은 음. 그런 느낌도. 그래가지고 그 가면 나 소름이 너무 돋는다 지금. 그 가면이 계속 이렇게 우리 동네를 날아다니면 사람을 지우는 거야.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도망쳐요 거기서. 근데 그게 그 동네가 제가 한 초등학교 고학년 한 3, 4, 5학년 때쯤에 살던 동네였는데 그 동네에서 그 가면이 나오는 꿈을 초등학생 때도 꾸고 중학생 때도 꾸고 고등학생 때까지 꿨어요. 무섭다. 아예 똑같이 내용도 다 똑같이. 막 학원에 올라갔다가 가면이 계단을 따라 올라와서 뭐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그런 내용까지 있었는데 다 똑같이 그걸 계속 반복해서 꾸더라고요. 그거 뭐 벽꽃 씨는 공포 영화 볼 필요가 없네요. 그냥 꿈꾸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안 좋아요. 시리즈물로 심지어. 사실 너무 꿈이라는 무서워. 게 막 내러티브도 없고 의미를 부여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니까. 네. 근데 뭔가 의미를 찾고 싶어요. 이 꿈은. 아 가면이 날아다니는 네. 그런 거. 무슨 정신작용에서 나온 어떤 무의식의 발현일까 네. 막 이런 음. 느낌으로. 근데 뭐 도코 씨 혹시 그러면은 가위 같은 거는 잘 안 눌려봐요? 아 저는 가위도 진짜 자주 눌리는 편이에요. 아까 꿈도 가위의 일종인 것 같아. 약간 음. 그 아닐까요? 노트북 네. 도난 사건. 근데 거기 좀 터가 이상하다 그래야 되나? 거기 수맥이 흐르나? 거기서 잤을 때 제가 원래 가위를 진짜 자주 눌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청 많이 눌렸어서 이제 거의 면역이 됐어요. 가위 눌리면 그냥 뭐 또 일상적으로 네. 그냥 또 눌리나 보네 이렇게 되는데 그날은 또 이제 그 하숙집에서 자고 있는데 침대에서 자잖아요. 네. 또 가위가 눌렸어요. 네. 눈을 딱 떴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막 그냥 뭐 가위 눌렀다 이러고 저는 보통 다시 자거든요. 다시 자고 다시 일어나면 그때 보통 깨 있어가지고 네. 저는 그냥 다시 자는데 손이 제 가슴에서부터 목까지 이렇게 올라와요. 본인 씨. 손이요? 아니면 내 손 말고 어떤 다른 손이? 빠나씨 죽을라 그래요 지금. 다른 손이 손이 못 들어가지고. 다른 손이 이렇게 목을 이렇게 네. 내 손 아니고. 가슴에서부터 이렇게 목까지 이렇게 올라와. 아, 근데 조르는 게 아니라 잡고만 있어요. 잡고만 있고 공포감이 대단하겠다. 잡고만 있고 근데 그 상태에서 침대가 저희 침대가 아니라 그 매트리스를 바닥에 깔고 살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흔들릴 리가 없잖아요. 바닥에 다 그쵸, 붙어 그죠. 있는데. 네. 근데 침대가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니까 머리 쪽이 올라가면 다리 쪽이 내려가고 다리 쪽이 올라가면 머리 쪽이 약간 내려가고. 울렁거리는 느낌이요. 네. 그러니까 가운데를 축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느낌 이렇게. 그게 점점 빨라. 듯이. 그래서 막 나 이건 진짜 잠이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안간힘을 이렇게 용 쓰다가 이제 잠에서 팍 깼죠 그 가위에서. 네. 그랬더니 별일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근데 가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저 어렸을 때부터 가위를 너무 많이 눌려가지고 찾아봤거든요. 뭐 가위를 왜 눌리나 막. 근데 과학적 설명. 그냥 약간 무서운 얘기의 단골 소재잖아요. 그죠. 그 가위가. 뭐 가위 눌렸을 때 안 깨고 자면은 죽는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막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가위를 자주 눌리니까 무서워서 찾아봤지. 가위를 네. 왜 눌리는지 막 진짜 심령 뭐 이런 건지. 그죠. 오컬트 소재가 많았죠. 맞아. 네.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냥 간단한 거예요. 몸은 자고 있는데 네. 정신이 깬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잠들어 있으니까 정신이 몸을 제어 못하는 상태인 거죠. 그 상태에 있으니까 이제 무섭잖아. 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잖아. 네. 경직되는 건가 보죠. 맞아. 마비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환상을 보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환상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뭐 그런 그러니까 내가 상상해낸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그게 진짜로 있는 것처럼 느껴버리는 거죠. 맞지. 제가 저희 지금 그걸 설명 가위라고 하더라고. 지금 설명충 출격 대기 중이에요. 좋았어요 스피드웨건. 왜냐면은 제가 일단 요 부분을 네. 안 그래도 팟캐스트에서 이야기하려고 네.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어. 그리고 일단은 요거 컨셉은 약간 요걸로 할게요. 가위에서 탈출하는 법.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가위가 뭐냐? 자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수면 마비라고 해요. 근데 네. 수면 마비가 뭐냐? 아까 도코 씨가 말한 것처럼 몸은 자고 있는데 의식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스위치가 온. 원래 사람이 잘 때, 인간이 잘 때 네. 불침번에서요. 몸이랑 뇌랑. 진짜? 왜냐면 둘 다 한꺼번에 자면은 사실 뭐 거의 죽은 상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갑자기 딱 들어오면은 그거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고래가 좌뇌 우뇌가 하루에 12시간씩 나눠서 자고 있거든요. 진짜? 네. 와 신기하다. 항상 깨어 있어요. 그래서 반은 깨어 있는 상태. 그럼 항상 반은 자는 상태. 네.
스위치 왼쪽 오늘 12시간, 오른쪽 12시간. 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아무튼 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뇌랑 몸이랑 번갈아가면서 자는데 음. 아까 말한 것처럼 몸은 자고 자는 뇌가 중. 깨 있는 시간을 뭐라 부르냐면 렘수면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과학시에 배웠어요. 그 시간에 만약에 의식이 스위치가 갑자기 켜지는 거예요. 원래 그때 자는 동안이니까 의식 스위치가 오프여야 되는데 무슨 뭐 이유가 있어, 모종의 이유가 있어서 스트레스나 뭐 네. 이런. 그렇죠. 음. 뭐 약간 자극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음. 갑자기 의식 스위치가 딱 온이 돼버린다. 그럼 의식이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의식이 있으면 뭐예요? 움직일라 하죠. 맞아요. 네. 근데 몸 자고 있잖아요. 그죠. 움직일 수 있어요? 못 움직이죠.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패닉이 오는 거예요. 아. 뭐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해서 이제 그러면은 뇌는 지금 깨 있잖아요. 그리고 의식이랑 둘이서 이제 환상의 대파티를 막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왜 안 움직여, 왜 하는 거야 해서 그러니까 뇌가 일종의 그거를 합리화시키는 과정에서 아. 여러 가지 현상들도 환상을 본다거나. 예 맞아요. 느끼는 거. 그런 네. 느낌이죠. 원래는 우리가 감각을 느끼는 게 육체가 깨 있을 때는 육체에 자극이 들어오면은 그거 우리가 인풋으로 받아들이고 약간 감각이 이렇게 느껴지는 네,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몸이 자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게 들어올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상이 그대로 감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그렇죠. 지금 무서우니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할 거 아니에요. 음. 이거 설마 혹시 귀신 나온 거 아님? 지금 왠지 지금 도둑 들어온 거 아님? 막 맞아, 노트북 맞아. 도둑 들어온 거 아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걸 상상하고 음. 그게 실제로 감각으로 느껴져서 겁나 생생한 거죠. 그니까. 그게 바로 이제 가위의 메커니즘이다. 음. 저 참고로 문과니까 아닐 수도 네. 있다. 알아서 찾아보시고요. 그건 그냥 안 맞을 거야. 아무튼간 자 그러면은 이제 가위 상상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럼 가위 어떻게 벗어나냐? 간단합니다. 상상의 힘으로 이겨내면 돼요. 어. 뭐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인지를 했잖아요. 네, 이 네. 가위가 어떻게 일어나는 현상인지를 인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가위에서 벗어나는 법은 그냥 육체를 움직이는 상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은 내 육체를 진짜 손가락을 일단 움직이는 걸 예로 들게요. 네. 손가락 가위에 눌린 상태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하죠. 깨려고. 네, 네. 그러면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지잖아요. 네. 육체가 자고 있으니까. 네. 근데 아까 말했듯이 내가 상상하는 게 그대로 감각이 된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손가락이 접히는 그 감각을 상상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접히는 그 감각을 내가 느낀다고 진짜 집중해서 상상을 하면 놀랍게도 손가락이 접혀요. 몸이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손가락 접었으면은 손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고 우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이거 식으로 약간 하다 보면은 의- 가위에서 네. 깰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가위 자주 눌렸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실제로 내가 일어났어. 근데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저도 그런 거 진짜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갔는데 갔다 왔는데 깨요? 눈을 탁 떴는데 뭐야 안 갔다 왔네. 그건 개꿈이지. 나는 그런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위가 눌린 상태란 걸 내가 알고 있어. 제가 알고 있는데 가위를 깨려고 전 보통 이렇게 팔을 움직이거든요. 근데 팔이 너무 쉽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팔이 그냥 움직여지고 팔을 눈으로 덮었어요. 네. 근데 눈이 안 덮이는 거지. 실제로 안 덮였으니까. 그치. 뭔지 알 것 아. 같아. 이게 약간 더 어. 딥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분은 가위 독고선 씨는 이제 가위 쪽에서 조금 치료하기 힘든 환자다. 그러면 이제 요걸 어떻게 벗어나느냐? 네. 네. 일단 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루시드 드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알죠. 네. 알죠. 자각몽. 네. 네. 요게 사실 가위랑 완전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가위 상태에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은 루시드 드림을 꿀 수 있어요. 네. 일단 루시드 드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이것부터 네,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일단 루시드 드림이랑 꿈에서 내가 지금 이 꿈 속에서 지금이 꿈이라고 인지하는 꿈을 이야기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루시드 드림 그럼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네. 꿈에서 꿈을 인지하는 게 뭐 어떻다고. 네. 뭐가 좋냐? 꿈에서 내가 꿈인 걸 인지하면 그때부터 내가 꿈을 조정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수 있다. 네. 감이 안 올 수 있으니까 제 사례를 케이스 스터디 네. 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9금 왜? 전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진짜요? 아니 뭐 항상 생각하는 게 이쪽이야.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자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막 성실한 학생 아니어서 네. 학교에 가면은 1, 2교시 무조건 자요. 네. 그리고 선생님 따라서 3, 4교시도 잡니다. 어. 근데 그렇게 엎드려서 자면은 음. 보통 선잠을 많이 자게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저도 가위에 엄청 눌립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비슷해요. 가위에 자꾸 눌리니까 이거 어떻게 풀려? 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한 거죠. 맞아요. 그러다 맨 처음에 저도 막 발버둥 쳤어요. 저는 가위 눌리면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거든요. 그래서 막 이러다 깨는데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가위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제가 방금 아까 설명드린 막 네, 손가락 움직이면서 깨면 네, 네,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깼어요. 그리고 이 방법이 좀 익숙해져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맨날 앉았다 일어났다 했어요. 그냥 엎드린 채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잠을 깼는데 어느 날은 좀 가에 좀 깊게 눌린 거예요. 앉았다 일어났다 했는데 안 깨.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눈을 떠보자. 오. 마치 그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처럼 눈을 딱 떴어요. 네. 근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예전에도 가끔 해봤거든요. 그럼 보통은 사실은 현실 눈이 떠져서 잠에서 깨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근데 그날따라 눈을 딱 떴는데 눈 앞에 뽀얀 백사장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으로는 우와, 진짜 맑고 푸른 남태평양 바다 같은 게 저 멀리 수평선 너머까지 쭉 펼쳐져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이미 자각몽이라는 게 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네. 눈치챘죠. 이거다. 아 이거 자각몽이래? 댓글 이러면서. 개꿀이다. 그렇죠. 바로 비키니 입은 미녀들과 함께. 저는 근데 그때 제가 오히려 순진했나 봐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 아무튼간에 근데 자각몽을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각몽을 꿨을 때 오래 꿈을 유지하고 싶으면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으면은 처음에 자각몽 초반에 날아야 된다. 날아야지 꿈이 안정화되고 더 꿈을 오래 꿀 수 있다라는 우와. 이야기를 딱 기억이 난 거예요. 저 신기하다. 나는 꿈 꿔본 적 있어요. 한 3번 정도. 일부러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꿈속에서 느낌이 들었어요. 창문을 열고 싹 이렇게 뛰었는데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그 히어로즈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 하늘 날아다니는 히어로가 있는데 능력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착 뛰면 퓨 하면서 하늘로 날아가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저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그때 꿈에서 이제 백사장에서 날아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나 어떻게 날지? 나 방법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랬을 때 어떻게 날하면 그냥 제일 쉽게 생각한 게 슈퍼맨처럼 네, 한 손 쭉 점프를- 펴고 일자로 해서 쭉 날아가는데 네.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밑에 받쳐주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럼 뚝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꿈에 막 깰 것 같고 막 사람이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아니, 약간 깨기 싫어서. 깨기 싫어.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나는 방법을 바꿉니다. 약간 어떻게 자전거를 타듯이 다리를 휘저으면서 가자. 우와. 그러면 왠지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그냥 스스로 그냥 믿었어요. 약간 E.T. 같은 느낌인데. E.T.처럼. 맞아. 이처럼 해서 딱 하니까 놀랍게도 제 믿음대로 엄청나게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궤도를 그리면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와. 그리고 내 밑으로는 진짜 아름답고 막 완전 에메랄드빛 바다가 막 네. 찰랑찰랑 이고 있어요. 네. 저 너무 막 행복하고 신기하고 신비하고 이런 마음으로 네. 비행을 막 합니다. 네. 근데 한참 나니까 좀 내리고 싶은 거야. 네. 좀 내려서 뭐 딴 것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하자마자 구체적인 상상도 안 했는데 저 수평선 너머에 땅이 보이기 시작해요. 와. 그래서 가서 보니까 심지어 저도 진짜 구체적인 상상 안 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미 도시 설계가 완벽해. 아 진짜? 제가 봤던 데는 약간 원피스 알리바스탄가 그 사막 도시 아시죠? 거기 표절했네. 아니 뭐 이 정도는 봐줘도 되잖아. 그 사막 도시가 거기 있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제 막 진짜 뭐 그렇게 높지 않은 건물들이 막 되게 가지런히 잘 정렬이 돼 있어요. 근데 길거리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나 탐험해야겠다. 딱 내렸어요. 착지해가지고 막 돌아가는데 그냥 건물들 무서운 거 아니죠? 무서운 거 요거 저는 없습니다. 쫄보. 등치 산만해가지고 진짜. 아무튼 막 죄송해요. 건물들을 이렇게 그냥 딱 들어가면은 놀랍게도 안에도 다 가구 배치나 막 건물 구조나 이게 타임이 다 준비돼 있어요. 심지어 내가 서랍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서랍 안에 그냥 무슨 물건들이 랜덤하게 막 들어 있어요. 막 펜이 들어 있기도 하고 수첩이 들어 있기도 하고. 우와. 또 심지어 신기하다. 어떤 거 열어보면 잠겨 있는 데도 있어. 와. 그러다 또 제가 가장 머릿속에 깊이 남은 건 뭐냐면은 마지막에 어떤 집을 딱 하나 열었는데 그 집에는 거실에 초상화 엄청 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초상화에 누가 그려져 있냐면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본 적 없는 사람이. 본 적 없는 사람이 장군 모자 같은 거 쓰고 내가 봤을 때 장군인 것 같아. 그런 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이 세상에 좀 소름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니까. 나는 상상한 적도 없는데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난다고? 핍진성이라고 하죠. 너무 완벽한데. 핍진성이 뭐야? 그 핍진성. 말이 되는 거. 네, 말이 되는 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순간에 딱 그거 초상화 보는 순간 갑자기 섬뜩해져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꿈이 불안정해지면서 그냥 꿈에서 깨요. 인셉션처럼 막 세상이 지진 난 것처럼 막. 그러진 않았고 그냥 깼어요. 그러니까 허무하긴 한데. 이게, 와 신기한 게 약간 아카식 레코드라는 말 알아요? 몰라요. 뭐예요 그건? 아카식 레코드라는 게 어떤 일종의 개념인데 우리 모든 지식이나 뭐 모르는 지식이나 진리가 그 아카식 레코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는 개념이에요. 실제 사실은 아니겠지만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네. 거겠다. 그런거나 아니면 모든 우리 사람들이 공유 이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떠올리는 이런 영감들도 사실은 그냥 공기 중에 이렇게 떠다니고 우주에 떠다닌다. 그거가 나한테 갑자기 턱 들어왔을 뿐이고 그게 다시 떠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갈 수 있다. 약간 그 공유된 그
그게 약간 느껴져서 어. 저도 약간 소름 돋네요. 그래요? 약간 근데 저는 이제 이거랑은 조금 어느 정도 결이 비슷하긴 한데 제가 이 꿈을 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꿈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사실 너무 신기한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때부터 찾아보고 싶다. 이제 루시드 드림에 대해서 조금씩 파기 시작해요. 네. 차 보니까 이제 보통은 일단은 요거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네. 그 루시드 드림이 꿈이잖아요. 네. 그리고 보통 사실 꿈은 무의식의 반영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말로는 그렇게 내가 도시를 봤다. 그게 내 무의식의 반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도시 자체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래. 저도 이제 들어가서 막 서랍 열어가지고 봤던 그 물건들도 어떻게 보면 내 무의식적 어떤 맞아, 성질의 맞아. 상징이고 네. 그다음에 뭐 초상화도 내 내면이 어떻게 형상화된 거일 수도 있다.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니까 소름이 음. 돋았고 또 사실은 그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루시드림 고수들 이거 좀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한데 루시드림 고수들은 루시드림을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내가 만약에 진짜 무슨 고민 같은 게 있어요. 크게 막 고민해야 될 일이 있어. 네. 그럴 때 어떻게 가냐면 루시드림 꿈에 진입을 해서 그 도시에 있는 도서관을 갑니다. 어. 도서관에 가서 컴퓨터를 켜고 거기에다가 검색을 하는구나. 자기 검색을 해요. 예를 들어 일생일대의 고민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취업이요. 결혼. 그 약간 근데 이제 내가 답을 알고 있는 거야겠죠. 내 진짜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지. 예를 들어 결혼이지 그럼.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해도 될까? 맞아요. 뭐 이런 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글 검색창에 뜬다는 거예요. 왜냐면 근데 이건 내 무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정보들은 다 내 거고 내가 진짜 솔직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루시드 드림 보통 그 꿈들이 쉽게 잊혀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 검색 결과나 루시드 드림을 꾼 다음에는 그 내용이나 그 결과들이 좀 기억에 좀 많이 남는 편인가요? 아니면 요거는 이제 보통 루시드 드림을 꾸는 사람들은 네. 꿈 기억력이라고 하는 꿈을 꾸고 나서도 기억하는 그 네. 능력이 좀 발달한 경우가 많아요. 아. 요건 제가 좀 이따가 좀 더 더- 꿈 꾸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직 한참 남았구나. 좀 더 왔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가위 많이 눌렸다 그랬잖아요. 네.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저도 이제 사실 가위를 좀 이용하거든요. 오. 이제 가위를 눌리면 저는 야한 생각을 해요. 진짜요? 야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뭐 어떤 존재가 오거나 하진 않아. 근데 느낌이 와. 느낌이 와요. 진짜로. 어머. 뭔가 좀 뭐 이렇게 막 안기고 싶다거나 뭐 그러면은 누가 나를 안는 느낌이 와. 진짜? 네. 좀 신기하다. 이것도 일종의 이것도 근데 뭐 루시드 드림이라는 게 결국에는 아까 말했지만 루시드 드림 전에 가위 이야기할 때 네. 내가 그 육체가 자고 있으니까 인풋이 없다 했잖아요. 자극이라는 인풋이 없다 했잖아요. 그 내 상상대로 느낀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상상대로 느낀 거죠. 네, 맞아요. 가위를 잘 이용한 그건 것 같아요. 잘 이용.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점점 정신이 들어서 깨버려요. 왜냐면은 나는 이거, 깨기 싫은데 깨버려. 이게 제가 이제 저 이거 루시드 드림 카페 가면 이런 정보 되게 많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약간 사람이 그러면 흥분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네. 흥분하면 일단 정서적으로 약간 흔들흔들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깬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그럴 것 네. 같아. 그럴 뇌도 것 점점 이렇게 운동을 빨리 하게 되고 하니까. 그리고 그러면 정신이 진짜 점점 맑아지는 게 느껴져요. 이게 점점 여기서 내가 벗어나고 있구나 그게 느껴져. 아쉬워요? 너무 아쉽습니다. 그 약간 좀 더 수련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또 루시드 정진하겠습니다. 센세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아무튼 그 루시드 드림 중에 이건 진짜로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진짜 좀 유사과학 같아. 네.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루시드 드림 통해서 시민성 질환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트라우마나 이런 게 원인이 되는 질병이라면은 질환이라면은 아까 말했던 칼 같은 경우 칼 같은 경우 네. 그 트라우마 만약에 이제 오몬디 씨가 루시드 드림에 진입을 했다. 네. 그 다음에 그 기억이 만약에 있으니까 네. 무의식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러면 그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모험을 하는 거죠. 파고 들어가서 그 아까 말했던 그 칼에 대한 공포증이 원인이 되는 그 사건을 해결을 하는 거죠. 재구성 어떻게든.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났는데 아까 야매 씨가 말한 것도 그냥 섬이 있었고 네. 도시가 그냥 있었고 이랬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인셉션처럼 설계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도시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도시가 나오기도 하나요? 제가 이제 저는 사실은 루시드 드림의 막 엄청 고수는 아닌데 고수들은 이게 가능할 거예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냥 이런 거를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나타난 게 그 도시고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했어요. 루시드 드림에서 내가 원하는 게 있다 하면은 뭐 어떤 건물이 앞에 있다고 쳐요. 그러면 내 이 건물을 딱 코너를 틀면은 그 코너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딱 하면 놀랍게도 코너를 틀어보면 있어요. 인셉션이네 진짜. 내가 근데 대신 좀 굳게 믿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계할 수도 있겠죠. 내가 수평선을 지나면은
거기에 뭐 내가 예를 들어 뭐 뉴욕이 가고 싶다 하면은 거기에 뉴욕이 있을 것이다라고 음. 굳게 믿는다면은 내 머릿속에 알아서 뉴욕을 설계하겠죠. 음. 그리고 만약 더 디테일하게는 내 집중력이나 이런 게 능력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뉴욕의 막 건물들 위치를 옮길 수도 있을 거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긴 있는데 루시드림 그냥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한 중학생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접근을 했죠. 내가 원하는 걸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때도 막 하늘 날고 싶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집중하니까 그냥 잠에서 깨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약간 사람들이 보통 초보자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깬다고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면 이제 이걸 해볼까요? 그럼 루시드 드림을 그럼 어떻게 꾸느냐를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너무 궁금해. 궁금해. 하지만 일단 이전에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네. 제가 루시드 드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네. 이것만 듣고 내 말에만 기초해서 루시드 드림을 막 너무 시도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일단 네. 흥미거리를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루시드 드림 중수 정도? 네. 초중수 정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루시드 드림 진짜 인터넷에 보면은 되게 관련된 내용도 많고 책도 많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 제 이야기는 제 기준에서 가볍게. 제 기준에서 내가 효과적으로 느꼈던 방법들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네. 그냥 뭐 개론 정도 네. 댓글로 이제 후기 같은 거 남겨주시면 참여해 보시고 네. 참여해 보시고 그럼 제가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성공하시면 아무튼 자 자강공에 진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와일드가 있고 딜드가 있습니다. 네. 먼저 와일드는 강제로 들어가는 방법이고요. 딜드는 내가 꿈속에서 이거 꿈인데 하고 꿈인 걸 자각해서 그때부터 꿈을 조정하기 시작하는 그게 바로 딜드입니다. 자 사실 방법은 더 많은데 일단은 요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일단 와일드부터 이야기할게요. 네. 와일드 강제로 들어간다고 했죠. 아까 말한 가위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와일드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몸을 수면 마비 상태, 즉 가위에 눌리게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루시드 드림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마리 루시드 드림을 그냥 꿈으로 그냥 진입을 하는 거죠. 가위에서. 그래서 이제 아무튼 와일드는 단계를 거쳐서 진입을 한다. 네. 그래서 세 단계를 거치는데 네. 첫 번째가 이완기, 네. 두 번째가 과도기, 세 네. 번째가 안정기가 됩니다. 네. 일단은 이완기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네. 이완기는 뭐겠어요? 일단 우리가 몸이 좀 편안하게 릴렉스. 왜 그래야 될까요? 자야 잠이 되니까. 그쵸. 네. 이게 사실은 따르게 이야기하냐면 뭐냐면은 이거는 가위에 눌리는 과정이에요. 가위에 내가 억지로 눌리는 거를 이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가위는 몸은 잠드는데 뇌는 깨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몸을 재우는 거예요. 몸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강제로 하면은 절대 잠들 수 없어요. 내가 자고 싶다고 바로 잘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몸이. 네. 그래서 약간 상상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야, 어렵다 벌써. 예를 들면은 약간 근데 뭐 별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잠 안 올 때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네. 침대가 거예요? 푹신푹신하니까 술 먹는 거야? 술 먹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막 침대가 푹신푹신하니까 푹신푹신한 침대 안으로 막 빠져 들어가는 빨려 들어가는 빨려 들어가는 상상하거나 아니면 내가 바다 그거 위에 괜찮다. 막 이렇게 두둥실 떠 있는 보트에 누워가지고 음. 둥둥 떠다니는 그런 상상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막 뭐 사람마다 사실 상상력에 따라 뭐 많은 걸 시도할 수도 있죠. 막 수많은 난쟁이들이 와가지고 내 몸을 마사지해 준다. 진짜 조그만 너무 애들이 와가지고 귀엽다. 귀여워. 상상도 그렇게 해서 내 귀여워. 몸이 이완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그것도 아니면 아예 정신을 딴 데 돌려가지고 노래 한 구절만 계속 부르는 거야. 근데 그 노래 자기가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계속 하니까. 양 세는 것처럼. 맞아 잠들 양새는 때는. 근데 양새면 잠드는 경우가 많긴 한데 어쨌든 아무튼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몸이 이완되고 과도기로 진입합니다. 근데 이제 과도기는 뭐냐? 이게 의식이 있는 상태로 꿈에 진입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위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가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60억 개의 과도기 경험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뭐 보통 이때는 귀신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가위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무서워하는 것들을 보게 무서우면 되죠. 맞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 이 현상이 어쨌든 가위가 아니고 내가 일부러 들어온 거니까 네. 자 어느 정도 익숙하네요. 네. 염두를 뒀어요. 그러면 나는 과도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놨더니 제가 했던 건 뭐냐 이렇게 몸이 빙빙 도는 거. 몸이 이렇게 누운 채로 꽂힌 것처럼 되게 빠른 속도로 세탁기 돌아가듯이 막 빙빙 도는 상상을 진짜? 했어요. 그러면 진짜 놀랍게도 진짜 무서운 속도로 빨리 돌아요. 진짜? 그리고 심지어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귀에서 굉음이 막 우르르 쾅쾅하는 굉음이 엄청 보니까? 이거 그렇죠. 이거는 각자 상상만 달라요. 네. 왜? 아니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세탁기 소리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아무튼 막 세상이 막 진동하고 막 이래요. 이거 아무튼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과도기는 그냥 시간 사실 뭐
끝내는 방법은 따로 없고 가만히 기다리면은 끝납니다. 음. 끝나면은 보통 고요가 찾아와요. 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견뎌야 돼요. 와. 오래 가는 사람도 있고 짧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와 그래서 고요가 딱 찾아옵니다. 너무 신기해. 그럼 이제 이게 뭐냐? 안정기다. 꿈에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초보자들 특히 그런 경우에는 암흑이에요. 왜냐면 내가 지금 자니까 눈 감고 있잖아요. 안 보여 아무것도. 와. 그래서 이제 눈을 떠야 돼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눈을 내가 억지로 뜨면은 실제에서 잠에서 깨버리겠죠. 그럼 안 되니까 뜨는 상상을 눈을 뜨는 상상을 해야 돼. 그걸 드림아이를 개안한다고 해요. 보통. 와. 있어 개멋있다. 개멋있다. 드림아이를 개안한다. 그러면 이제 근데 이게 보통은 아마 몸이 안 움직일 거예요. 암흑이지만은. 근데 이거 움직이는 방법이 아까 말했던 가위를 푸는 방법. 그래서 그 몸이 움직이는 감각들을 상상해서 움직이면 돼요. 근데 이게 내공이 없는 경우에는 이게 쉽지 않죠. 몸이 진짜 천근만근 무거워요. 아까도 꿈에서 싸우면은 막 주먹이 느리게 날아간다 했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왜냐면 내 상상력이 좀 모자라고 꿈 내공이 모자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보통 저는 루시드 드림에서 와일드로 꿈에 진입을 하면은 내가 꿈을 꿨던 그 자리에서 꿈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내 침대에서 꿈이 딱 시작돼요. 그럼 저도 사실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딱 일어나서 막 방문 여는 것도 엄청 힘겨워요. 그래서 보통은 엘리베이터까지 간 다음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서 그냥 깨요 잠에서. 몸이 너무 무거우니까. 되게 게임하는 것 같다. 그니까. 근데 네. 그 물리 엔진 오류 났을 때 그니까. 약간 그런 느낌. 연산 능력이 떨어져서 네. 처리 능력이. 그러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어떻게 무거우면 아무것도 못 하고 보통 그리고 처음 루시드 드림을 꾼 사람은 꿈이 흑백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영원히 그렇게만 꿔야 되냐? 그건 또 아니다. 내공을 쌓으면 된다. 꿈 내공을 올리면 된다. 처리 능력을 올려야 돼요. 진짜 게임 같네. CPU 경험치를 연산 쌓으라는 능력.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 올리는 올리는 것도 컬러를 표현하기에 내 뇌가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죠. 능력이 안 돼서. 능력이 그쵸. 안 되니까. 그쵸. 내공이 모자라니까. 오. 자, 올리는 방법은 딜드를 소개하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예. 이번엔 이제 방금까지가 와일드였습니다. 강제로 들어가는 거라고 했죠. 딜드는 이제 내가 자각몽 그러니까 꿈을 꾸다가 이게 꿈이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거기서부터 바로 그냥 자각몽을 시작하는 거예요. 장점이 뭐냐? 이거는 쉽네요, 좀. 웬만하면 다 컬러예요. 꿈 보통 다 컬러로 꾸잖아요. 네. 거기서 그냥 시작하는 거니까 컬러고 내 움직임도 엄청 원활해요. 어. 근데 이제 이 딜드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그냥 이거 선천적으로 꾸는 사람도 있어요. 타고난 사람들은. 약간 이게 꿈이구나 바로 딱 알고 거죠. 그다음부터 네. 꿈 조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안 그렇죠. 네. 그럼 그 사람 영원히 못 꾸느냐? 그건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꿈 내공을 올려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알려진 게 뭐냐면은 꿈일기를 쓰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꿈일기. 맞아요. 저도 몇 번 시도해봤는데 쉽지 다음 날 않죠. 일어나 보니까 뭐 똥, 뭐 이상한 쓸데없는 뭐 논리를 알아볼 수 없는 맞아요. 이상한 그게- 단어들이나 일본 글이나. 여자 이름 써져 있고 막. 아무튼 꿈일기를 그렇게 해봤다 시도해봤다 포기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근데 꿈일기를 맞아요. 이게 딱 맞아요. 꿈일기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설명해드리면 네. 그냥 자기 전에 머리맡에다가 공책을 하나 두고 맞아요. 그 다음 날 일단 날짜를 써놔요. 왜냐면 어차피 12시 넘어서 꿈 꿀 거니까. 네. 그러면 딱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음. 펜을 들고 내가 꿨던 꿈에 대해서 맞아요. 상세하게 묘사. 씁니다. 묘사합니다. 졸려도 그냥 막 무조건 써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아까 빠노 씨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약간 꿈이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막 헛소리만 쓸 수도 있고 맞아요. 이런데 하다 보면은 점점 는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경험치가 쌓이는. 그치, 이게 경험치가 쌓여서 네. 이제 꿈을 더 하고 원래 꿈이 기억이 되게 빨리 후발되잖아요. 꿈 맞아요, 기억이 맞아요. 엄청 네, 빨리 휘발되잖아요. 휘발되잖아요. 진짜. 근데 이걸 쓰면 쓸수록 꿈을 오래 기억한다. 요런 것들. 그게 그냥 사실 그걸 보고 이제 꿈 내공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호. 그리고- 꿈을 어떻게 보면 꿈을 의식으로 가져다 놓는 연습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꿈을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저 정확히 메커니즘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무의식에서 채로 걸러져서 의식으로 나오는 걸 그 채 구멍을 조금씩 넓게. 그런 느낌. 뭐 비유 왕인데? 굉장히 프로이트적 느낌의. 빙산을 이렇게 뒤집어서. 네. 아무튼 이렇게 꿈일기가 좀 쌓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꿈을 캐치할 수 있는 꿈이란 힌트를 캐치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아져요. 예를 들어 꿈일기를 내가 만약에 하루 이틀 쓴 게 아니라 막 300일 썼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 네. 뭐 100일만 썼다고 쳐봐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꿈일기를 계속 훑어보면은 반복되는 게 있구나. 맞아요. 사람마다 와, 꾸는 개 꿈의 신기해. 구조가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러프하게 거칠게 뭐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내가 쫓기는 꿈을 자주 꾸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꿈일기를 나중에 써보니까 뭐야 다 쫓기고 있는 거야. 뭐 100개를 꿨으면은 그 중에 한 70개가 쫓기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갑자기 쫓기는 상황에 딱 처했을 때 야 이거 꿈 꿈이다.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의심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근데 만약에 내가 쫓기는 상황이라고 근데 다 꿈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내가 살인마한테 쫓기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를 대비해서 그럼 어떻게 꿈인지 확신하느냐? 팽이 돌리기. 그쵸, 바로 이거예요. 팽이 돌리기를 해야 됩니다. 네, 몇 개 알아요. 이게 RC라고 해서 아. 리얼리티 체크라고 맞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뭐냐면은 현실에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꿈에서는 물리 법칙이 적용이 안 되니까 되는 거 있잖아요. 더 있어요? 그 뭐지 아까 얘기했던 팽이는 영화 인셉션처럼 저도 그것 이렇게 때문에 맞아요. 알아요. 예, 안 그게 정석. 정석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니에요? 꿈에 그러면 내가 평소에 맨날 팽이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거 미친놈이지. 누가 그래요? 그다음에 또 그 중에 하나가 저도 옛날에 그 루시드 드림 카페 아, 회원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아, 이거 고수가 있었잖아요 여기. 동문이었는데. 동문이었네요. 몇 아. 기세요? 그 RC 중에 그거 있었어요. 손가락을 꺾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손등에 닿는 사람이 있는데 안 닿는 사람들은 꿈에서 이게 닿아요. 오. 맞아요. 대신 젖힐 때 손가락을 젖힐 때 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거 닿을 뒤에 거다라는 닿을 생각. 거다라는 생각 갖고 해야지 꿈에서도 네. 닿지. 진짜 닿겠는데. 손안 닿아요. 근데 이거 말고 저는 이제 근데 이거 하는 거 사실 습관을 들여야 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꿈에서 무의식적으로 하면 좋으니까. 맞아 맞아. 아. 근데 그러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쵸. 약간 맨날 손가락 젖히고 다니면은. 제 루시드 드림 하는 애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가 있냐면 시계 2번 보기. 왜냐면 꿈 꿈에서는 시계를 볼 때마다 시간이 달라요. 아, 꿈에서 진짜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아까 봤을 때 4시였는데 그 다음에 보면 새벽 2시 반 말에. 와, 너무 신기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왜 시계 왜 이러면 시계가 고장 난 게 아니고 보통은 루시드 드림 꿈인 거겠죠? 어. 약간 이런 식으로 꿈을 체크를 한다. 어. 그래서 이제 자각몽인지 아닌지를 인지할 수 있게 되는. 어. 그래서 이제 재밌다. 길드에 들어가게 되는 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아, 너무 너무 재밌는데요? 흥미로운데? 진짜 네. 너무 재밌다. 근데 듣다 보니까 너무 흥미로운데 좀 걱정되는 건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런 뇌에 영향이 좀 혹사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좋고 나쁜 게 확 이제 명확히 밝혀진 게 밝혀진 없으니까.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 안 잡아서. 그쵸.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초보자다. 나중에 나 탓하지 마라. 잘못돼가지고. 해봤자 네. 그막 잠자는 뭐 8시간 잔다 치면은 8시간 내내 루시드 드림을 꾸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 말했듯이 렘 수면 때 꿈을 꾸죠. 그니까. 왜냐면은 뇌는 깨 있어야지 요거 연산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루시드 드림에서 깰 때는 무조건 잠에서 깰 때인가요? 글쎄요.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러니까 루시드 드림을 시도할 때 되게 약간 실패 사례들이 많은데 그런 거 많아요. 꿈에서 깼는데 아직 꿈이고 꿈에서 깼는데 진짜 인셉션처럼 그런 경우들이 저는 좀 많았어요. 그리고 막 꿈이랑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질 때가 좀 있었어요. 혼자 내가 집에서 그냥 낮잠 자면서 시도하고 있는데 엄마가 밖에 설거지하고 있는 소리가 막 다 들리는데 나중에 내가 깨서 보니까 엄마 설거지 안 하고 있었고 엄마 TV 보고 있었고 약간 이런 상황들도 있고. 순식간에 근데 치우신 거 아니에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진짜 근데 가끔씩 엄마가 진짜로 설거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저는 뭐가 있었냐면 내가 그러니까 가위에 눌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학교에서 자고 있었을 때 네. 가위 눌렸는데 주변 애들이 대화했던 내용이 다 들린 거예요. 저 지금 가위 눌려가지고 못 움직이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서 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래서 내가 다 상상한 거구나. 안 속지 이랬는데 그다음 혹시 몰라서 일어나가지고 물어봤는데 애들한테 너 그 이런 했던 이야기 거야? 했냐 했대요. 똑같이 그치. 그 대사를 다 제가 맞아, 알고 맞아. 있는 거예요. 그때는 좀 소름 돋았다. 이게 그래서 뭐가 꿈이고 뭐가 현실인지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아, 예전에 약간 비슷한 거일 수도 있는데 자각몽에 무한도전 틀어놓고 잘 때가 혼자 살면 가끔씩 있잖아요. 심심하니까 외로우니까 뭐 사람 소리 같은 거 듣고 싶고. 네. 그래서 저는 사우스파크를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네. 그래서 전 시즌을 다 소장하고 있었는데 네. 랜덤 재생으로 그냥 하루 종일 틀어놓는 거예요. 네. 꿈을 꿨어요. 네. 사우스파크야. 그러면 그 그림체로? 그러면은 진짜? 아, 그리고- 파노 씨도 그림이 된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냥 관찰자의 입장에서 아. 그 동네에 갔는데 심지어 전부 다 영어. 어학 능력 상승. 예. 개멋있다. 알아듣긴 해. 알아들어요? 네. 오 뭐야 이거? 오. 이게 아씨. 그래가지고 재밌었다. 어. 이것도 일종의 자각몽의 도입부로 갈 수 있는. 근데 이거 어느 거든 내가 꿈인 걸 자각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내 상상에 달린 거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이제 넓은 의미로 자각몽이 음. 그러니까 파노 씨가 만약에 꿈을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은 거기서 조정을 할 수도 있었겠죠. 한 그러면 단계로 이제 나가서. 자각몽.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그 군대 꿈도 내가 군대 있으면 안 되는데 네. 하고 깨닫는 순간 그게 자각몽이죠. 맞아. 네. 그 보통 사람들은 깨지만은 그쵸. 안 깨고 그냥 그게 남아서 내가 꿈을 조정한다. 그러면 딜드로 자각몽에 진입한 셈이 된다. 군대를 굳이 조정. 아 왜 내가 가기도 약간 싫은데. 조교 뺨 한번 때리고 그런 거 할 수 있잖아. 꿈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면이랑도 좀 비슷한 그런 무의식. 느낌. 맞아요. 그쵸. 최면 또 뭐 비슷한 범주에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정확히는 모르지만 네. 아마 그러지 않을까. 무의식을 다루는 거. 아 재밌다.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서 그 무의식을 끄집어내는 그런 맞아요.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네, 네, 저 문과라서 뭐 자세히 설명 못 네. 드리겠지만 그럴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러면 일단 1부는 여기쯤에서 마무리할까요? 와 루시드 네. 드림 아, 너무 진짜 재밌네요. 예. 아, 저 약간 힘들어요. 지금 약간 덥네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네. 1타 강사였어요. 1타 강사. 아, 루시드 드림 1타 강사. 네. 이걸로 지금 진로를 좀 정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다음 주도 너무 기대돼. 아 맞아. 진짜. 아, 다음 주에는 좀 더 일반적인 꿈 이야기 할 거죠. 예, 네. 보편적인 네. 주제로. 그렇죠. 그러면은 뭐 16.9도의 시선 7화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마무리 해볼 수 네.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들어주신 수고하셨네요. 여러분 감사하고요. 자, 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